용의물건입니다. 용의물건 131페이지 용의물건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용의물건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의물건 뭐가 있습니까? 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 배울 게 뭐라고요? 지상권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는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핍니다. 판소노트는 53페이지. 펴놓으시고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일단 요거 보고 가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보느냐. 용의물건이 뭡니까? 어떻게 나왔다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데 사용 수익하기 위한 물건을 무슨 물건이 한다? 용의물건이다. 개념 잡고, 거기에 지상권은 갑이 갖고 있는 토지. 자, 여기서 요 지가 뭐예요? 지가 땅지입니다. 땅지. 그래서 토지를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빌려주는데 을에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공작물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뭐랍니까? 지상권 설정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지상권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 지상권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제 법조문에 보면은 지상권의 정의도 이런 내용입니다.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자 누구라고요? 지상권자입니다. 이 지상권 권리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책을 보도록 합니다. 책에 131페이지로 가셔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오는데 요거는 각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각각 한 문제씩 나오는데 지상권에서는 법정 지상권이 나오면 지상권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적게 내면 한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 지상권 안 내면 지상권 문제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한 문제씩은 뭐라고요? 고정이다. 고정. 아시겠죠? 그러면 갑니다. 밑에 가서 제1절 총설 갑니다. 총설에 보시면 본권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다. 그러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 제한물권입니다.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사용가치를 인정하는 게 용의물권이고 교환가치를 인정하는 게 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 되는데 어디를 보냐면 양갈로 2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용의물권에는 뭐가 있다? 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그 밑에 정의는 뒤에 가면 하니까 넘기시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온다? 지상권 279조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79조에 지상권자는 나와 있습니까? 법조문 읽어볼 거예요. 그럼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그럼 누구의 토지입니까? 갑의 토지를 이 말입니다. 건물 현관펜, 기타 공작물 현관펜, 수목 현관펜 하시고. 그래서 땅을 빌려 쓰는데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나왔잖아.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뭐라고요? 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됐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뭡니까? 빌려 쓰는데 뭐 하기 위해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게 그 권리가 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 양갈로 1번이 줄 꺼놓고 그 내용입니다. 설명 다 했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되고, 자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은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은 중간에 한 필의 토지 전부가 아니라, 찾았습니까? 일부라도 무방하다. 이 내용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게 우리 판소도 37페이지 한번 봅시다. 복습. 밑에 가니까 한 필지 일부 나옵니까? 판소노트 37페이지 있어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무슨 물건이다? 용인물건. 용인물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무슨 물건? 용인물건.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또 용인물건이니까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책으로 갑니다. 책에 양가로 3번입니다. 지로는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된다. 돈을 줄 수도 있고. 지료가 뭡니까? 지료. 자, 여기 일로 와서 지료가 뭐야? 땅지자 사용료자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용료가 뭐라고요? 지료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료는, 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됩니까? 주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공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친분 관계 있으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지로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상권의 취득입니다. 자, 일단 1번과 2번을 묶어놓으시고 1번과 2번을 묶어놓으시고 7번 보세요. 지상권이 뭡니까?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등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법률 행위로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죠. 맞나요? 계약서 써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요게 아니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으로 정한 지상권을 뭐랍니까? 법정 지상권이랍니다. 오케이? 네,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는 뭡니까? 계약 플러스 등기가 합의 플러스 등기해 가지고 성립하는 게 법정, 그냥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고 지상권의 취득이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법정 지상권 나옵니까? 네,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걸 말한다고 법정 지상권을 부르고, 두 사람 합의 플러스 등기로서 취득하는 것을 법률 행위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고, 그다음 옆에 가서 이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갑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오셔서 지상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데 건물, 수목, 공작물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빌려 썼다라고 했죠. 그러면 건물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이런 건물 있죠. 견고한 건물.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견고한 건물이 있고, 한옥같이 목조 건물 이런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일반 건물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건물은 몇 년일까? 한, 둘, 셋, 30년. 희한하죠. 30년입니다. 견고하니까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기타 건물은 15년입니다. 견고한 건물은 30년. 외웠죠 벌써? 견고한 세자니까 30년. 수목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 보호를 위해서 30년. 공작물은 철탑 이런 것들은 금방 짓고 금방 부술 수 있죠. 이런 거는 몇 년? 5년. 이렇게 280조의 규정을 해놨습니다. 280조의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왜 만들어놨을까? 왜 만들어놨을까? 봅시다. 갑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지었잖아요. 건물 지었죠.
견고한 건물을 지으면 돈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 시간을 많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그래서 30년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건물은 돈이 좀 적게 들어가죠? 15년 해주는 게. 수목원 땅 빌려가 나무 심었어요. 산림 보호를 위해서 몇 년? 30년. 이 법을 만든 취지를 알면은 외울 필요도 없이 딱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5년짜리는 뭡니까? 철탑. 자, 철탑은 하루 만에 며칠, 이틀, 3일 만에 다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어 보죠. 그래서 기간을 제일 짧다 몇 년? 5년. 그러면 이 존속 기간 또 외울라 하니까 문제인데 이해만 딱 하면 들어도 되네. 아니어지네. 그냥 넘어갑시다. 나중에 외워져야죠. 많이 하다 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존속 기간입니다. 이게 뭐라고? 최단 기간입니다. 최단 기간. 그럼 이 기간보다 더 단축할 수는 없다. 이거 이상해야 돼. 그럼 견고한 건물은 최소 몇 년 이상? 30년 이상. 일반 건물은 15년, 수목은 30년, 공작물은 5년 이상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최단기간이 있으니까 최장기간은 있느냐? 최장기간은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규정이 없어서 영구무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입니까? 그 한전 있죠. 한전에서 산에다가 철탑 만들잖아요. 만들 때 뭡니까?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임야의 소유자한테는 뭡니까? 직거리만큼 돈 주고 뭡니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구무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기간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존속기간의 내용이고, 여기 아까 했지만 요거보다 더 단축됩니까? 안 됩니까? 단축은 안 돼도 연장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견고한 건물을 20년으로 약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년으로 연장이 돼 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약정을 하더라도 견고한 건물 몇 년으로 가버린다고? 30년. 왜? 이거보다 더 단축할 수는 없다는 법이 되어 있으니까. 책 봅시다. 책 그리 되어 있네. 봅시다. 책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입니다. 1번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출구해야 됩니다. 출구해야 돼요.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 다음 기간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행간편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간이라고 적어놔야 돼요? 옆에 최단기간. 1호 갑니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와 유사한 견고한 현관펜. 견고한 몇 자입니까? 30년. 30년 그래서 그 세 자니까 30년. 수목은 몇 년입니까? 산림보호를 위해서 30년입니다. 그 다음에 2호 갑니다. 전호 이외의 건물을 소유 목적한데 그러면 견고한 건물 말고 건물일 때는 몇 년이다? 15년. 3호 건물 위에 공작물의 현관펜. 공작물은 몇 년? 5년. 2항 갑니다. 전환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는 전환기간까지 연장한다. 설명했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견고한 건물을 20년 약정하면 몇 년으로 연장이 된다고? 30년으로 연장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밑에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양갈로 3번입니다. 묶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는 게 이제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지상권의 효력. 지금 여기 한 게 뭡니까? 지금 한 게 존속기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효력입니다. 요게 뭔지 이제 보고 합니다. 지상권의 효력은 뭐냐? 두 사람이 각각의 합의 플러스 등기를 했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지상권자가 뭘 할 수 있느냐가 효력이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뭐라고요?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일로 오셨어.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지상권 뭐 설정의 계약을 중개를 해줬다 하고 난 다음에 지상권자가 찾아왔습니다. 중개사님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대답도 못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게 효력이라고. 니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설명해 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대강 이거라도 기억해야 돼. 우리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54페이지 펴놓으시고 54페이지 펴놓고 일단 여러분이 중개사 사기 났는데 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데요 물어보면 니는 우리 객체가 뭐였습니까? 객체라는 게 지금 뭐를 빌렸습니까? 뭐를 빌렸어요? 토지를 빌렸잖아. 토지를. 맞아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물건이요? 용익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얘기를 해야 돼. 니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은 이걸 할 수 있어. 처분등. 그러면 처분등이란 게 뭔데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니는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돈 빌릴 수도 있다. 됐습니까? 설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치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뭐 했을 때입니까? 약정. 치료 지급에 약정이 있을 때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아까 했던 거 복습합시다. 치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요소가 성립 요소가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니까 무상이 있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를 뭐 하면 등기를 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네, 그래서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등기가 안 되면 뭡니까? 무상. 치료가 등기되면 유상 돈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뭐 등기부등본을 이제 그 필지에 대해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는데 뭐가 없어요? 치료에 대한 약정이 없어.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됩니까? 무상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되겠나? 설명 되겠나? 큰일 났네요. 맞죠? 설명이 되겠나? 이게 돼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등기가 안 됐다. 치료 등기 안 됐다. 그럼 뭐라 돼요? 이거 치료는 무상이다. 여러분이 지상권 보는 시점은 언제 보냐면은 여러분이 그 땅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그 대출 아파트가 아니고 땅을 대출 받을 때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농협은행에서 뭡니까? 그 토지에 뭡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설정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 대출을 해줬는데 그 위에 불법 건축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땅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이게 건부강가야.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들어봤습니까?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건물의 가치, 그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건부강가라고. 그런 게 있어요. 뭐 개론에 있다고. 개론에 있다고. 자 일단 다 필요 없고 뭐 개론 시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뭡니까? 지상권 설정하고 갈로 딱 해가지고 무상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다 갚으면은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뭐도 없어진다? 지상권 따라 없어진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 그러면은 지상권은 저당권에 무슨 권리입니까? 종된 권리예요. 그러면 주된 게 없어지면 종된 것도 같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2번 나왔어. 2번. 최근에. 하여튼 그런 내용은 뒤에 가면 배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상권은 뭐라고요? 치료가 등기가 되면 유상, 안 되면 무상. 봐도 그럼 등기부등본 보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요? 효력입니다. 효력. 그래서 효력은 토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지상권자가 뭘 할 수 있느냐가 뭐라고요? 효력입니다.
그 지상권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 등을 할 수 있고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뭐 했을 때? 약정했을 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얘기 나왔어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등기가 되면 지료 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근데 지료가 등기되지 않으면 뭐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증감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상권의 효력이다. 그럼 설명드릴게요. 지상권의 효력은 뭡니까? 지상권자가 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뭔데?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지상권도 물권입니까? 아닙니까? 물권이죠. 침탈하는 게 하면은 지상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침해하면은 방해 제거, 침해 염려했을 때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지상권과 전세권도 상린관계. 상린관계가 뭐였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상린관계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 상린관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웃하는 부동산의 이용 조절 관계를 뭐란다? 상린관계란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이웃하는 부동산의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 상린이 뭐예요? 서로 상자 이웃 인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부동산의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인데 거기 할 때 지상권과 전세권도 준용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린관계도 준용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토지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 이런 내용 나오고 처분 등 지료 지급 의무, 이게 뭐라고요? 지상권의 효력이다. 책에 정의하러 갑니다. 이제 133페이지 지상권의 처분되어 있죠. 밑에 효력에 282조 있습니까? 자,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의 현관펜, 지상권자 현관펜이고 지상권자는 양도, 그 존속기간 내에 토지를 뭐 할 수도 있다? 임대. 옆에다가 뭐 설정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담보정을 주고 양도 임대 나오는데 담보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저당권 파트 가면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양도, 임대, 그 다음에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 내용들이 어디 나옵니까? 양갈로 2번 보세요. 양갈로 2번. 양갈로 2번 나옵니까?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현관펜, 그 권리 존속기간 내 임대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밑에 세 번째 줄에 줄 겁니다. 즉 지상권자에게는 지상권의 처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래서 어디에 현관펜이냐면요, 절대적 보장입니다. 절대적 보장된다는 내용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료, 그 다음에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까? 지료는 요소도 아니다. 밑에 나와 있죠.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근데 약정이 있다면 해놨죠. 판소도 우리 그 칠판 해놨죠. 약정이 있으면 뭡니까?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넘기시면 돼요. 넘기시면 이제 소변에 관련돼서 하는데 빠진 게 있다. 뭐가 빠지겠습니까? 요거 빠졌네.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요 내용을 적어놔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가면 제일 먼저 요거 나옵니다. 모든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요거 지금 생략돼 있잖아요. 그럼 밑에 적어놔라고요. 밑에 토지를 말 수 있다고,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시고,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 여기서는 지상권에 처분해놨고 2번에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데 요 두 개는 해놨는데 1번이 빠져 있죠. 1번을 적어놓으시라고요. 요거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적어놓으시고
넘기시면 이제 지상권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지상권 소멸.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멸입니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죠? 지상권의 소멸은 우리가 물권의 공통의 소멸 원인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확인시켜드릴게. 어디 있냐면은 알고 있어요. 저 앞에 있다는 건 저 앞에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앞에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112페이지) 폈어요. 물권의 첫 번째 보니까 물권의 소멸 나옵니까? 제3절 의의 모든 물권이 공통의 소멸 원인으로 읽어봅시다. 뭐가 나온다고? 목적물의 멸실, 또 소멸시효, 또 포기, 예? 혼동, 또 공용징수 있습니까? 예? 그래 돼 있습니까? 그래 됩니다. 요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야죠.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이제 지상권 하고 있잖아. 지상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거기에 물권의 소멸에서 134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134페이지를 딱 펴니까 메뉴에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멸실 나옵니까? 이 목적물이 뭐야? 자, 우리가 여기 목적물이 뭐였습니까? 뭐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 쓴다고? 토지잖아. 토지가 뭐였을 때? 멸실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것만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폭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가 있는데 그 몇 년분 연체하면 요거 안 냈네요. 뒤로는 2년분에 연체를 하면 2년분을 연체를 하면은 무슨 청구 당한다? 소멸 청구 당합니다. 소멸 청구. 이 소멸 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밑에 가서 이제 그러나 주의할 점 나와 있습니까? 지상물이 멸실했더라도 토지가 존재하면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시험에 2번 나왔는데 별표 놓고 우리가 토지를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을이 요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멸실해도 다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다시 건물을 마음대로 지으면 되지요. 지상권은 건물이 멸실했다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고 토지가 뭐 해야 됩니까? 멸실해야 소멸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밑으로 가서 이제 지상권의 소멸의 효과입니다. 효과. 우리 위에 지상권의 소멸 사유에는 더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있습니다. 혼동, 공용징수 요 적어놓으세요. 요 2개. 또 한 개 더 소멸시효까지 요 3가지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기본세 가면은 지상권의 소멸 사유는 요런 거 다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근데 책에 그거 빠져 있어요. 뭐 적어놓는다? 소멸시효, 혼동, 공용징수. 소멸시효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는데 복습합시다. 용의물권은 뭐뭐 있다 그랬어?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몇 년간 행사하자냐면은 20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무슨 등기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뭐 한다고? 소멸을 한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 들어가니까 지상권 들어가니까 소멸시효 걸리죠. 그 다음에 혼동의 내용은 뭡니까?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우리 어떤 혼동을 어떤 걸 했습니까? 전세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오면 전세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토지를 빌려왔는데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지상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내게 됐으니까. 그럼 지상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내가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191조의 1항이 뭐였습니까? 제한 물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오면 제한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 내용들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다시 또 하니까 뭐 나중에 봅시다. 공용징수는 뭡니까? 수용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만들라고 공용징수 수용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각종 권리들은 전부 다 싹 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 싹 다 뭡니까? 소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더 적어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고요. 밑에 갑니다. 지상권 소멸의 효과 나옵니까? 효과. 첫 번째 줄의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지상권을 소멸하면 더 이상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봅시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쪽으로 다시 갈게요. 이쪽으로. 지상권자가 견고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몇 년입니까? 30년 동안 사용을 하고, 또 뭐랍니까? 이 사람에게 갱신 청구합니다. 한 해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그럼 또 몇 년입니까? 또 30년. 합치면 몇 년이? 60년이죠? 그러면 얘는 지 땅 한번 사용도 못하고 죽어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갱신을 뭐 하겠습니까? 거절을 하잖아. 안 해. 니하고 안 해.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뭐랍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건물은 누구고요? 에? 지상권자 소유할 목적으로 건물 지었잖아. 소유할 목적으로 나무 심었잖아. 소유할 목적으로 공작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지상물은 요 사람 요런 것들을 뭐란다? 지상물이랍니다. 그럼 이 지상물은 누구야? 지상권자. 땅은 누구 거야? 설정자 거. 그 땅 돌려주면서 위에 있는 지상물 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그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권리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란다? 형성권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게 내용이야. 죽읍시다. 뭐라 되냐면 이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하면은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몇 조냐면 283조입니다. 옆에 적어주시고 283조. 나중에 우리 기본서 할 때 다 나옵니다. 283조. 그리고 이제 지상물 매수권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옆에다가 형성권 적어놓으시고, 지상물 매수권 행사하면은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고, 그 밑에 가서 이제 구분 지상권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상권이 뭐냐? 간단히 설명할게요. 시험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설명하고 끝. 기억이 못하겠다 그러면 버리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고가도로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네, 고가도로. 그러면 이 고가도로를 만들 때는요, 여기 있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 구분층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빌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밑에 지하철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어요? 요것도 구분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구분층 위에 상하에 대해서 구분층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지상권을 낸다? 구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뭐냐? 여기 건물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돌다 보면 공업타 로타리 딱 들다 보면은
여기에 정간판 있죠. 맞나요? 요것도 구분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죠?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여기서 타인의 토지를 이렇게 빌리거나 토지나 건물을 빌리는데 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나중에 보면은 지상권은 뭡니까?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수목, 공작물 소유할 목적으로 빌릴 쓰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구분층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있고 있는데 구분층 나눠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수목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수목은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읽어보고 갈게요.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 법조문 289에 2 되어 있는데 1항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 범위를 정하여 줄 거야 됩니다. 상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가 빠졌다고요? 건물 공작물은 들어가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수목이 빠졌습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 지상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는 빠져야 된다는 게 아셔야 됩니까? 수목. 그래서 밑에 의 보면은 양갈로 1번은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고요. 양갈로 3번에 별표 넣으셔야 돼요. 뭐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수목을 소유 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목 소유를 위해서 이를 설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위로 올라가서 289조의 2에 보면은 2항 갑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권리를 목적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토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고가도로를 지나가는데 요 밑에 이제 권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지상권자, 소유자, 뭐 전세권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제3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지? 승낙이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승낙해 줬는데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사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구분지상권 설정한 부분에서 권리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됐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냐? 밑에 2번에 보면은 구분지상권 설정의 제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쭉 줄 거면은 289조의 2의 제2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은요 요 타이틀에 적어놔야 돼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지료 지급하느냐? 안 합니다. 이거는 타주점유입니다.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 이겁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을이 여기에 분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간 평공유량의 수호봉사가 기술되면은 등기 필요 없이 뭘 취득한다고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하는데 지료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뭐지만 남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기 때문에 무슨 점유지만 타주 점유지만은 시효취득을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게요. 분묘기지권이란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과 주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과 유사한 일종의 관습보상 물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자문화가 바뀌면서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난 다음부터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게 어디입니까? 2001년 1월 13일입니다. 그 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옆에다가 중개사법대 한대. 중개사법이 하잖아요. 장사에 관한 법률 합니까 안 합니까?
변변목. 교수님 몰라요? 화요일. 이건 안 배웠다고. 이건 안 배워도 1월달에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1월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변변목 선생님이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주기사법 때 한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때 장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다음부터는 분묘기지권 이제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럼 그 전에 것만 인정합니다. 아시죠? 됐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지역권 가듭니다. 지역권 보기 전에 쉬어야 되겠죠. 쉬어야 됩니다. 몸이 뭡니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